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당진시 동부항만 고철야적장에 있는 라돈 매트리스가 현장에서 해체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30일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 동부항만 고철야적장에 있는 라돈 매트리스의 해체 작업이 이르면 이달 30일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번 주에 라돈 매트리스 해체 준비 작업을 시작해 23일 월요일부터 해체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요구로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이제 지금 애들 방학을 주고 나면은 해달라는 요청을 전부터 계속 했었어요. 해체하는 거는 동의하는데 저 애들 방학을 주면은 그 이후에 좀 해주라. 장기화될 것으로 보였던 라돈 사태. 당진 주민들의 대승적 결정에 죽다 살아난 정부가 잡음 없이 라돈 매트리스 해체 작업을 처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저희 제1방송에서는 당진시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매주 주거 생활에 대해 돌아보는 기획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전예은 기자가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보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당진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입니다. 당진시가 유기동물로 인한 음식물 종량제 봉투 훼손과 침출수 등으로 인한 악취 발생을 차단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원룸 밀집 지역에서 먼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원룸마다 이렇게 수거 용기가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한데요. 겉 표면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라는 안내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물 전용 봉투가 아닌 일반 플라스틱 봉투에 담아 버려진 쓰레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버려진 음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봉투에 담긴 쓰레기와 그렇지 않은 음식물이 한데 뒤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세척이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로 보입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폐기물을 수거해 가긴 하지만 수거 용기를 제대로 씻을 수 없어 쓰레기 잔여물이 바닥에 눌러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오수가 가득 차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용기를 열면 코를 찌르는 악취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날이 더워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진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지만 살펴보니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의 대대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현대제철이 사상 최대의 사내 하청업체 통폐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단체 행동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기자입니다. 이곳은 구터미널 로터리.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오전 7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 하루 2번씩 이곳에 나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당진 공장 60여 개 사내 하청업체 중 22개 업체를 통폐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폐합이 결정된 회사 중 14개 회사는 계약 만료로 인한 폐업 처리가 되고 8개 회사는 잔류 및 통합됩니다. 이번 상황은 이례적입니다. 현대제철은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5년 주기로 협력사를 유지 및 관리합니다. 매년 평균 6개에서 7개 업체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데 노동자 고용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변경이 이뤄집니다. 실제 폐업에 이른 곳은 매년 한두 곳에 불과합니다. 지회 측은 대규모 협력업체 계약 종료 통보는 고용 불안은 물론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또한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근무하는 1,500명의 조합원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내년에 1심 판결을 앞두고 판결이 있기 전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대제철 측이 사내하청 통폐합은 일반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밝힌 가운데 노조는 원칙 없는 통폐합과 이유에 대해 궁금하기만 합니다.
원청이 이걸 업체를 14개를 폐업을 하면서 다 업체를 통폐합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뭐고 기준이 뭐며 또 거기에 대한 유무 이걸 왜 해야 되고 또 왜 하지 않아야 되는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입장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회 측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결국은 저희가 뭐 교섭에서 계속 사측하고 얘기하겠지만 이 문제를 전면 중단하고 노조하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끝내야 이들은 현대제철 측이 노조 측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기만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업체 통폐합 관련된 전체 내용을 제자리에 두고 또는 백지화하든 또는 여기서 멈추든 하고 노조하고 전반적인 문제를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끝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의 관리와 실종된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구터미널 로터리 인근. 이곳저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마련된 의자 위에는 일회용 컵이 자리를 차지하고 미관을 위해 조성된 화단은 쓰레기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있잖아, 이런 거 막 버려갖고 이 꽃, 아름다운 꽃에다가 이런 거 버린다는 게 좀 더럽거든. 좀 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안전봉도 쓰레기통이나 다름없습니다. 인도에 있는 안전봉인데요. 이 안전봉 위에도 일회용 컵이 버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문제입니다. 뚜껑이 없는 안전봉 안에는 음료가 가득한 컵이 버려져 있어 액체가 가득합니다. 가다가 구멍이 있어서 보면은 쓰레기들이 잔뜩 차 있어서 좀 보기에도 그렇고 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구터미널이지만 쓰레기를 감당하기엔 쓰레기통 개수가 부족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종량제 봉투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가득 버려져 있는데요. 이 쓰레기 무단 투기는 쓰레기통 부족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당진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호서고등학교 방면 1km가량 걸어왔는데요. 이 도로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쓰레기통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비단 쓰레기통 개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걸음만 가면 옆에 버젓이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길가와 화단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지만 단속도 쉽지 않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쓰레기 부패가 심한 무더운 여름철. 깨끗한 당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의 관리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편의를 위해 쓰레기와 함께 양심을 버리는 시민의식도 개선돼야겠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작년 저희 방송은 성문세원 삼거리 부근의 잘못된 표지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빨리 시정하겠다라는 대답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바로잡힌 것은 없었습니다. 당진시 성문 국가산업단지 부근 세원 삼거리부터 성문 교차로까지 이어진 약 2km 도로에 시속 60km와 80km의 속도 표지판이 엉터리로 표시돼 있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성문 국가산업단지 부근의 세원 삼거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0과 80 두 가지의 속도 제한 표시판이 함께 있는데요.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1방송에서는 작년 관계자들에게 이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세원 삼거리를 지나자마자 최고속도 시속 60km 제한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약 200m를 지나자 최저속도 시속 80km 제한 표지판이 나오고 다시 시속 80km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표지판이 나옵니다. 조금 더 가자 제한속도 시속 60km 표지판이 한 차례 더 나타납니다. 성문 세원 삼거리는 성문 국가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합류 차량이 많고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간으로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방송은 작년 6월 세원 삼거리 엉터리 표지판에 대한 문제점을 당진시 도로과와 충남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 알렸지만 서로 엇갈린 대답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불합리하게 어떻게 보면 설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또 혼선을 줘서 또 이렇게 이용자들에게 또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예. 뭐 누가 됐든 간에 우선 저희가 뭐 양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예. 뭐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도 표지판에 대해. 또한 당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시정하겠다고 하였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떠넘기는 듯한 태도와 문제점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는 공무원의 안일한 일처리가 당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선 직후 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당진천을 방문해 점검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당진천은 관리되지 않은 그대로였습니다. 81억 원을 투입해 생태복원한 당진천. 하지만 현재 당진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풀들이 우거져 있고 물에는 이끼와 녹조가 가득합니다. 여름이 되고 기온이 오르면서 물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또 수풀 또한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수풀이 우거지면 물의 흐름을 방해해 유속이 느려지고 수질은 더욱 악화됩니다. 한동안 비 소식 없이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염된 하천은 악취를 유발합니다. 태풍이 오고 장마가 시작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우거진 잡초들이 배수로를 막아 하천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진천의 관리 미흡은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변 원룸과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오염천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당진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당진시는 올해 초 229억 원을 들여 역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당진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생태하천 사업에 노력하는 만큼 그에 따른 사후 관리도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찜통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가마솥안에 들어온 듯한 더위와 함께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주의사항을 전예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늘 당진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180명이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4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햇볕이 강한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출이 불가피할 때는 가급적 헐렁한 옷을 입고 선크림과 양산 등으로 햇볕을 가려야 하며 카페인보다는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고령자 및 어린이는 폭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는 적어도 이번 달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아동이 통학 차량에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교육지원청이 어린이 통학 차량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동두천시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서 차량에 7시간 동안 방치된 4살 여아가 사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질 때마다 차량에 방치된 아이들이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의식이 결여됐다는 의견과 예방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교육지원청은 18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운행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전체를 대상으로 통학 차량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법적 안전기준 충족 및 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통학버스 운영시설 관련자에 대한 안전의무 숙지를 골자로 합니다. 또 학생 안전교육 실시 등 통학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른의 부주의로 생긴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적극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잔인한 불볕더위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제1방송은 당진시 소재의 가축 농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가축들도 더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1방송에선 실제로 가축 농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진시 송산면 도문리에 있는 가축 농장들을 방문했습니다. 가축 농장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복사열로 인해 온도가 쉽게 올라가는 축사내부는 환풍기를 통해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켰습니다. 또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차광막도 설치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축사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풍기와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차광막을 설치해 바깥보다 현저히 기온이 낮습니다. 펜스 안에 가축의 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사료를 급여할 때 그 사료를 어떤 개체가 덜 먹었나 안 먹고 그러면은 그 부분을 빨리 초기 대응을 해서 그 소를 치료를 해야지. 도문 한우농장 성준용 대표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축들을 위한 관심이라며 소들이 밥을 잘 먹는지, 잘 움직이는지 항상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제1방송이 방문한 가축 농장은 총 5곳, 5곳 모두 환풍기와 차광막을 설치한 상태였고 폐사되거나 건강하지 않은 가축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충남도청에서 제공한 가축 폭염 피해 접수 현황에 따르면 당진시는 농가수당 폐사 가축은 평균 383마리로 충남 지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우리 마을의 계획을 내가 직접 알리고 세울 수 있다. 당진형 주민자치의 시작을 알리는 첫 주민총회가 당진 3동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예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 3동에서 첫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민총회는 당진형 풀뿌리 주민자치의 시작으로 앞으로 당진 3동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지역 내 5개 읍면동에서 진행됩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찾아낸 마을 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논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만 15세 이상의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마을계획 제안자의 발표를 듣고 전자투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진시는 주민총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선정된 대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제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전엔 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지금은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네. I'll feel the fear for you. I'll cry your tears for you. I'll do anything I can to 엄마니까. make you comfortable. 당진수청 한라 비발디 캠퍼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